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일가 병산리 땅 언제 샀나 살펴보니입니다. 자,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땅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양평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양평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김건희 땅, 이 김건희 땅은 과연 언제 산 걸까요? 자,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양평고속도로 이 카르텔, 양평고속도로를 하필 김건희 땅 옆으로 뚫어주는 거, 이게 어제 오늘에 나온 거는 아니다. 하필 거기로 노선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왜? 이게 노선이 조금 틀어가는 거는 이게 몇 달이면은 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이 보면은 절반 이상이 새로 그어진 노선이잖아요. 그죠? 경기도 하남까지는 대충 옛날처럼 그어 오는데, 자, 경기도 광주 부근부터 갑자기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죠? 자, 이게 과연 그냥 나온 걸까? 한두 달 만에 나온 걸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서로 이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리고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랫동안 자신들끼리 비리 카르텔을 형성한 것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증거, 그 정황 증거가 하나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뭐? 병산리 땅을 언제 매입했는지 살펴보니까 딱 나오더라 인 거죠. 자,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자, 김건희 일가의 양평 병산리 땅. 글쎄, 양평 땅이 총 29개 필지예요. 그 중에 20개 필지는 병산리고요. 나머지 이 땅 중에서 나머지 10개 중에서 3개는 공흥리, 또 2개는 백안리, 나머지 4개는 양근리, 뭐 그렇습니다. 병산리 땅 중에서도 병산리 천번지 일대 땅이 약 17필지, 그 다음에 병산리 578번지 일대가 약 3필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좀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산리 땅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병산리가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바로 그 땅들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가 그대로 뚫린다면 가장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땅들, 그게 병산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병산리 20개 필지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모두 20개 필지의 땅입니다. 자, 이 20개 필지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두 24,000평 정도 됩니다. 시가로 100억 원이 넘어요. 양평 땅 전체를 합치면 1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병산리 땅만 딱 뽑아보니까 시가로 한 100억 원 정도, 24,000평. 24,000평이면 어느 정도냐? 작은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공흥리 아파트, 그 공흥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9,000평짜리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도로라든지 또는 뭐 주차장이라 뭐 유휴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막 종교용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한 1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이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흥리 땅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파트가 한 600세대 들어왔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약 1200세대에서 많으면은 한 1800세대까지 갈 수 있는 대규모 단지예요. 이쯤 되면은 작은 신도시급이에요. 작은 신도시급.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은 아파트가
보통 아파트 단지가 보면은 한 서너 개 동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한 7, 8개 동 정도가 들어가는 뭐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땅이에요. 자, 땅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위치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양평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만나는 곳이 바로 양평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남양평 IC가 나오죠. 자, 바로 이 부분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병산리 1002번지, 1000번지 일대예요. 1002번지, 1000번지, 1008번지 일대 여기 전체가 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모두 뭐 17필지가 여기 1002번지, 1000번지, 1008번지 일대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주변에 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사명이든 아니면 뭐 친인척 명의든 뭐 또는 뭐 다른 뭐 그 법인 명의든 이렇게 돼 있든 간에 여하튼 이 주변에 땅도 아마 김건희 땅이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여하튼 바로 이렇게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양평 IC가 있는 바로 이 지점 바로 옆에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있고 여기에 있는 부동산이 모두 17필지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것이 자, JTBC가 보도했던 김건희 일가 땅 더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여기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이 어디 있는 땅이냐 하면은 병산 사리 마을회관 부근이고요. 약 2,3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아까 저기 1000번지 일대 이 땅이 한 12,000평 정도 되고요. 거기가 한 18,000평 정도 되고 여기가 한 3,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합쳐서 그래서 한 24,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위치가 이래요. 여기가 578번지 일대고요. 병산 사리 마을회관에서 바로 양쪽 옆에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나머지 땅은요. 여기 거기가 보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고 제가 볼 땐 여기가 가장 핵심적이고 여기 주변은 그렇게 그 가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임야로 보입니다만 되게 야트막해요. 거의 언덕배기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파트 들어서기 딱 최적지입니다. 여하튼 주변이 그래요. 자, 여기가 578번지일 텐데 여기는 또 어디랑 가깝다? 예, 남양평 IC하고 바로 옆에 약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자, 최은순 일가의 토지 아까 병산리 1000번지 일대의 땅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로 고속도로는 일로 지나가죠. 자, 그리고 마을회관 옆에 여기가 남양평 IC 그리고 여기가 추가로 발견된 땅 그렇습니다. 자, 토지는 현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7필지, 여기가 3필지 그래요. 총 병산리만 20필지입니다. 그리고 24,000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것을 그래서 하나씩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병산리 일대 보유 토지는요, 모두 20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맨 밑에 있는 땅, 여기 있는 병산리 578번지 일대 토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매입한 땅이고요. 그 위에부터 여기, 1002번지 일대 5개 필지는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친척으로부터 매입해서 김모 씨, 최모 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 보유를 한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12필지는요, 상속을 통해서 물려받은 땅입니다. 자, 상속을 통해서 물려받았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병산리 땅은요, 원래 뒤에 있는 산, 옆에 있는 산까지 다 하나의 필지였어요. 필지가 좀 나눠졌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거를 나눕니다. 분필한다고 그러죠. 분필. 필지를 나눈다 해서 분필입니다. 분필을 해서 이 후손들끼리 나눠 가져요. 원래는 이게 아마 문중 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는데 후손들끼리 땅을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일가도 땅을 나눠 받죠. 그게 이제 최은순 씨 명의로 된 것도 있고 김건희 씨 오빠 명의 아니면 김건희 씨 명의 등등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 중에서 하필 양평고속도로가 놓여질 곳 바로 옆에 땅을 확보했다. 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바로 옆에 땅을 확보했다. 야,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상속으로 받았다고 해서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후손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문중 소유의 땅이었는데 그 후손들끼리 땅을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 일가가 바로 고속도로 땅 옆에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땅을 나눠 가지던 그 시점이 제가 할 때 뭐 2003, 4년 이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렵에는요. 중부내륙 고속도로 아까 그 땅 옆에 있던 그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수로 그러면 김건희 씨 일가는 무슨 정보가 있어서 아니면은 정보도 없이 우연히 재수로 그 땅을 확보한 걸까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땅을 보시면 여기 최은순 일가 보유 토지라고 한 이 부분, 이 노란색의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지어진 이 선, 노란색으로 그어진 선이 중부내륙고속도로인데요. 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이 양평 구간은 2013년에 개통이 됩니다. 2013년에 개통이 되고 2008년부터 양평 구간이 놓여질 것이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최은순 일가는 그 이전에 땅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하필 저 땅을 받았다. 그거는 뭔가 사전에 개발 정보를 빼내서 받은 게 아닐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일단 그 부분부터 의심을 합니다. 여튼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일가는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길래 상속받은 토지도 어떻게 상속받은 토지도 희한하게 고속도로가 놓여질 곳 바로 옆에 땅을 상속을 받고 땅을 사도 고속도로 옆 땅을 사고 그것도 양평에만 그렇게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와서 남양주에도 또 그렇게 사. 남양주 화두에도 똑같이 사요. 그 남양주 화두에 그 온 요양원 옛날에 그 러브호텔 자리 거기도 보면 딱 바로 그 옆에 지금 그 중부내륙 고속도로 화도 IC가 거기 생겼어 지금. 어쩜 그렇게 하나만 맞아도 정말 재수 좋다라고 할 건데 보세요. 화도 IC에 양평 IC에 남양평 IC에 남양평 IC 같은 경우는 지금 대박 터진 데가 땅이 3가지 아니야 3군데. 어쩜 이렇게 희한하게 찍는 땅마다 사는 땅마다 심지어 상속받은 땅마다 거기에 대박이 터지느냐고.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싹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고속도로는 언제 시작이 된 걸까 뒤져봤더니 김건희 고속도로 이 비슷한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는요. 2010년에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뉴시스 보도인데요. 여기에 맨 처음 나오는 얘기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강상 IC 설치라는 대목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강상 IC. 이 강상 IC가 뭐다? 예, 이 강상 IC가 바로 지금 남양평 IC입니다. 남양평 IC 이름이 강상 IC로 바뀌어요. 자, 이때가 언제다? 2010년이에요. 그런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구간은요, 201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맨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강상 IC가 없었어요. 양평 IC 하나만 있었어요. 왜냐? 아니,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지금이야 통행량이 좀 있지만 이때만 해도 통행량 없었어요. 특히 영동고속도로 위쪽, 북쪽까지는 차가 안 왔어. 허허벌판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IC를 2개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않은 양평 구간에 강상 IC를 만들어 달라고 이게 김선교 양평 군수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0년 기사입니다. 야, 대단하다, 그죠? 자, 이 사진은요, 2012년 기사인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대교 연결이라는 기사예요. 이건 뭐냐면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원래는 이게 저기 경상도 쪽에서 쭉 오다가 어디서 끝나느냐면은 영동고속도로랑 만나는 지점에서 딱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몇 년 뒤에 영동고속도로 위쪽 그 양평 구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게 2013년 말이에요. 근데 그 공사가 한창 진행돼서 가장 주요한 구간에서 다리가 완공됐다라는 식의 이런 그 완공식을 여기서 열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번 양평대교 연결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자, 아직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뭐까지 나온다? 예. 양평 분기점 공사는 올해 12월에 완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13년에 완공돼서 개통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아주경제 기사인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IC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김선교 양평 군수가 주장했다라는 대목의 기사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죠? 여기서는 강상 IC라고 딱 집어서 말하진 않습니다만 IC가 추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강상 IC를 말하는 거죠. 양평 IC는 이미 있는 거니까 이 IC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건 뭐예요? 강상 IC 말하는 건 거죠. 예. 자, 보세요. 여기서 내일 제가 정리를 하면은 김선교 군수는요, 양평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졌던 중부내륙고속도로도 만들어지기 전부터 강상 IC, 강상 IC, 강상 IC, 강상 IC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도로가 완공되기도 전부터.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대목이 있습니다. 양평군 의회가 송파 양평고속도로 국비건설 건의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파 양평고속도로가 소위 말하는 양평고속도로, 김건희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송파 양평고속도로는 2010년 지방선거 때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선교 양평군수가 협약한 사업이다. 즉 김선교하고 김문수의 공약이 양평고속도로, 김건희고속도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평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그 시점에 김선교는 강상 IC를 만들려고 했고 그 강상 IC로 양평고속도로를 끌고 오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원래 김선교는 이때도 보면은 강상 IC 얘기를 많이 해요. 강상면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평고속도로는 어떻게 보자면 아주 오래된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 작전에는 분명히 김선교, 최은순 같은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즉 지역의 그 이른바 토호들이 자신들한테 가장 유리한 곳에, 자신들이 가장 땅 장사하기 좋은 곳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장난질을 쳤었다라는 거죠. 그 작품이 양평고속도로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양평고속도로를 끌어오기 위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굳이 없어도 되는 강상 IC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증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죠.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확정이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냐? 바로 2013년 기사인데 이때부터 2001년부터라고 돼 있죠. 여기는 2001년이 아니고 2010년부터입니다. 강상 IC 설치를 위해서 각종 건의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기사예요. 자, 또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요. 강상 IC 설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총 20여 회 문서건이 92회에 걸친 방문을 했다. 되게 열심히 했다. 그죠? 그리고 강상 IC를 만드는데 돈은 누가 된다? 양평군이 된다. 강상 IC 만드는데 총 150억 원이 드는데 도로공사는 50억 원만 내고 양평군이 100억을 내기로 했다. 자, 양평군이 니들이 도로를 만들어 달라, IC를 만들어 달라라고 10년 전부터 쫓아다니면서 건의를 했고 그 결과 강상 IC 설치가 확정이 됐는데 만들려면 누구 돈으로 만들어라? 양평군 니네 돈으로 만들어라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국토교통부도 도대체 왜 이 강상 IC를 왜 만들려고 그러지? 여기는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양평군에서 저렇게 하겠다 하니 그래 그럼 니네 돈으로 해봐 라고 했던 거죠. 150억 원의 자금이 드는데 그중에 100억을 3분의 1을 양평군이 내라 그랬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군수 같으면 이거 받아들였겠어요? 절대 안 받아들였지. 이거야말로 배임 아니야? 아니 양평군처럼 이렇게 그 예산 규모가 작은 그런 동네에서 100억씩이나 돈을 낸다고? 제가 알기로는 양평군 한 해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돈 쓸 그게 있었나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김선교는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녔고 플러스 강상 IC 설치를 위해서 쫓아다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군 예산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타임라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게요. 타임라인. 2010년에 강상 IC가 첫 추진돼요. 그 다음에 2012년에 양평 고속도로가 첫 추진이 됩니다. 2010년과 2012년에 그러니까 강상 IC하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자, 정확하진 않지만 2010년부터 이게 2012년에 양평 고속도로가 첫 추진된다라고 한 것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당시 그 언론 보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자면 아마 2010년에 강상 IC가 추진되면서 양평 고속도로도 함께 추진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차는 무산되죠. 그런데 2013년에 낭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강상 IC 설치가 확정이 돼요. 그리고 2016년에 강상 IC가 개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양평 고속도로가 놓여진다는 게 확정이 돼요. 이때만 해도 양서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어느 정도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죠. 그러다가 2022년에 갑자기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뀝니다. 자, 요런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럼 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땅은 언제 샀느냐? 2010년하고 12년 요 사이에 병산리 차명 토지 5개 필지가 이때 매입이 됩니다. 자, 이전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중 땅을 나눠 갖죠. 분필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갈 곳을 골라서 땅을 받아요. 그걸 차지해. 야, 그냥 아니지. 자, 그런데 그것만 해도 좀 이상한데 2010년, 12년 추가로 땅을 5필지를 사드립니다. 이거는 차명으로 사드려요. 이 무렵에. 자, 이 냄새가 좀 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무렵에
이 무렵에 병산리 땅을 법인 명의로 또 추가로 사들입니다. 이게 세계 필지. 2016년, 18년, 늦은 건 2020년까지 오는 모양인데, 바로 이 무렵에 병산리 땅을 추가로 삽니다. 자, 이 양평 고속도로가 가장 진전이 안 된 때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요때는 양평 고속도로가 어디로 가느냐? 양서면으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강상면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땅을 사들인 거지. 그런데 양서면으로 간다는 걸 알고 갑자기 토지 매입이 중단된 거예요, 그 뒤로. 자, 그러고 있다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암흑기를 거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양평 고속도로가 강상면으로 종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흐름상 보면은 주요 고비 때마다 새롭게 IC가 만들어지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에 맞춰서 땅을 사들였죠. 보세요. 양평 고속도로가 확정이 될 이 무렵에 또 맞춰서 또 땅을 사잖아요. 물론 이때는 양서면이었지. 하지만 결국에 이거를 강상면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이 흐름만 보더라도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때 병산리 차명 토지 살 때, 요 무렵에 2010년, 12년 이 무렵에 사들일 때 정말 난감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이 토지를 사기는 사는데 이거를 다 뭐 한다? 그 빚을 내요. 대출을 받아서 또 사요, 이거를. 땅을 살 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으로 샀다기보다 거의 대출 내서 샀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대출을 내서 억지로 땅을 산 거야. 자, 이렇게 아니 이게 그래 대출을 어느 정도 내냐면 25억을 대출을 내요. 그래서 5개 필지를 사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5억씩이나 여러분들 대출을 내가지고 땅을 사들인다는 게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25억이면 이자가 얼만데? 확실한 개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대출을 내서 억지로 사고 한 거 아닙니까? 무리를 해서 산 거잖아. 그죠? 그죠? 자, 보면은 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는요,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이 됩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는 진행이 거의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땅을 사들인 걸 보면은 2013년, 2016년 이 사이, 이 전후로 땅을 사들입니다. 2012년 이전에 땅을 사들이고 2016년 이후에 2016년에 또 땅을 사들여요. 이게 과연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참 저는 이런 상황을 이 타임라인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순데렐라님, 저 땅을 무슨 돈으로 샀을까? 대출 냈다니까요. 대출을 25억을 대출을 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깡으로 대출을 25억씩이나 내서 땅을 삽니까? 그거는 저 땅을 갖고 있으면 몇 년 안에 저걸 몇십 배로 부풀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그 확신이 결국 뭡니까? 양평고속도로였거든. 고속도로가 놓여지는 곳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는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죠. 저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진짜
몇십 배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땅을 25억에 샀는지 모르겠는데 저 땅을 팔 때는 수천억 원이 돼서 팔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 단위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 1200세대 정도, 1200에서 1500세대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00세대. 1500세대가 나온다. 글쎄, 보통 보면은 저런 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한 500%, 400% 그렇게 나와요. 근데 24,000평이잖아요. 24,000평에 용적률 400, 500%면 얼마입니까? 예, 만평이죠. 그러니까 24,000평의 최대 아파트 같은 거를 만평, 총 면적을 24,000평까지, 아니, 만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한 평당, 시골 아파트 같은 경우 요즘에 600, 700, 아니 800까지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 땅인지. 예, 갑자기 계산이 이제 수천억, 조 단위 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25억에 샀는데 수천억 단위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겠어요? 몇 년만 내가 갖고 있으면 이자를 물더라도 내가 몇 년만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 아마 몇십 배 장사를 할 수 있다. 1,000억 원이라고 치면은 25억이 1,000억이 되면 몇 배가 뜨는 겁니까? 계산이 안 나온다. 20배인가요? 25억이 40배네, 40배. 40배 맞나? 아씨, 헷갈리네. 1,000억이면 40배 장사, 2,000억이면 80배 장사인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뭐 그런 거 보면은 참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저 땅을 저렇게 무리해서 빚을 내서 따 샀을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 병산리 땅 1000번지 땅도 그렇고요. 578번지 땅도 그렇고요. 다 빚을 내서 대출을 내서 사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그게 몇십 배 장사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베리님,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국민 항쟁선언 함께 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리님, 소정님, 함께 말씀해 주셨네요. 예,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맨 마지막 순서로 제가 보통 민중의 노래 띄워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재명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모습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벌써 1시 10분이 돼 가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하루 쉬고 왔더니 오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뭐 입 좀 풀고 오시라고 하시는데 예, 내일은 좀 더 입을 좀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맨 마지막 준비한 자료는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모습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서 오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윤석열